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은 지난 15일 한수원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울산에 지금의 에너지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공장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언택트 디지털 뉴딜.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기업통신 서비스의 전문성으로 당신의 기업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맥심 한 잔, 시 한 편.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올 연말엔 따뜻한 맥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맥심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시를 들려주세요. 맥심. 산타페 러브레터에 참여한 백원석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내 병으로 많이 놀랐고 힘들었지. 앞으로 건강 더욱더 잘 챙기고 따뜻한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가족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산타페가 함께합니다. 앞니 없이 1년을 살 수 있을까요? 드문 일인 것 같지만 장애인들에겐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나 생명은 치아 건강에 대한 오랜 관심을 장애인에게까지 넓혔습니다. 라이나 전성기 재단과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을 돕고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죠. 몸과 생활은 조금 불편해도 먹고 즐기는 것만큼은 마음 편히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관심이 필요한 곳에 진심을 나눕니다. 라이나 생명. 장능인의 월간 정치 공장.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정치공장 찾아주셨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 공장장 장능인입니다. 저 요새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많이 답답하실 건데 네.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숨쉬기는 답답해도 뉴스를 가끔씩 보면 뉴스도 답답한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답답함 속에서 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 달 만에 공장을 좀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할 말이 많으시고 또 답답하셔서 오늘 이 추운 날 이렇게 옷을 얇게 입으셨어요.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말은 뜨겁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혈 청년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오늘은 주객전도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객전도된 건가요?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그 뉴스가 크게 난 게 네.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거기서 이제 스페인의 해상 풍력을 조성하는 업체 등과 함께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기존에 이제 원자력, 수력을 다루는 회사인데 수력은 차치하고 이제 원자력을 최근에 그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 6호기를 그 강제로 중단했다가 다시 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라는 원자력은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이제 풍력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하는 건지 이런 게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이 왜 주객전도된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그 풍력 발전이 얼마나 유의한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기타 뭐 수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기술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바람이 불 때 그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햇빛이 있을 때만 그 태양 에너지도 발전을 할 수 받겠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평소에 다 모아놔서 배터리에 다 축적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핸드폰 배터리도 오래 안 가듯이 이 배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불 때만 충전하고 햇빛 있을 때만 그 발전되는 네.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전력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풍력 발전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한수원이 말 그대로 이름대로 수력 원자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발전 그 비율을 보면 석탄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죠. 화력 발전이 한 40.4%입니다. 네.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25.9%, 그리고 가스 LNG죠. 발전이 25.6%, 그다음 네. 신재생 6.5%, 기타 뭐 수력 등이 뭐 0.6% 이하, 1%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의 어떤 기치를 들고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원전도 뭐 중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수명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원자력 발전 비율이 급격히 줄었어요. 네. 줄여놨더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을 보니까 전년 대비 오히려 2.5%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지금 더 안 짓고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자력 그 비율이 올랐어요. 높아졌어요. 예, 예. 그럼 이게 한마디로 전력에 대한 기본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울산으로 이제 좀 한정을 해서 한번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 주목해야 할 점이 뭔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추진 뭐 이런 네.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울산에서 보면 지금 뭐 시장님 또 뭐 공약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 풍력 뭐 부유식 풍력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런 게 들으면은 친환경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수소 네. 에너지, 부유식 네. 풍력.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오늘 그래서 좀 과학 관련 얘기를 몇 개 제가 좀 자꾸 들고 오고 있는 게 네. 이런 게 뒤에 어떤 과학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을기도 하고 그렇죠. 얘기를 해도 예. 저희가 쉽게 예. 이해를 못하는 예.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친환경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네. 그 이면에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떤 걸 짚어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이 수소 에너지의 메카 막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하면서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은 보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흑백 화면으로 영상을 노출까지 했어요.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네. 예, 그 뉴스 보시면 대통령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다 에너지 안 쓴다고 흑백하면 뭐 조선 시대로 회귀하자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전 의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탄소 중립이랑 수소 에너지가 저는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모순인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그 수소 에너지라는 거는 수소가 거기서 막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수소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뭐 보관했다가 꺼내 쓰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보관함, 에너지 캐리어예요. 네. 그래서 조금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게 있어요. 물이 수소랑 산소가 합쳐져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양쪽에 전기를 가하면 한쪽에는 수소가 모이고 한쪽에는 산소가 모이거든요. 네. 그렇게 전기 분해하는 건데 이렇게는 수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전기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분해하는데 전기가 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전기 네. 분해할 때 드는 전기는 그 전기를 어디서 가지고 예. 오느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네. 당연히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 분해로 수소 에너지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그 다음 하는 게 열화학 분해라는 방법인데 메탄이라고 천연가스죠. 네. 그 천연가스를 쉽게 말하면 쪄가지고
메탄가스가 탄소랑 수소랑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탄소랑 수소가 예. 합쳐진 게 메탄가스예요. 예. 네. 그거를 이렇게 열을 가하고 뭐 화학적 촉매를 넣고 쪄서 그거를 그 중에서 이제 수소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 메탄이 탄소랑 수소가 합쳐져 있으니까 수소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군요. 예,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중앙 정부에서는 그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게 탄소 저는- 중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 자체가 확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안에서 쓰는 가스, 도시가스 네. 같은 경우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다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소 에너지도 제대로 쓰려면 수소가 그렇게 관을 통해서 다 배달이 되거나 네. 아니면 어디 보관이 주유소처럼 잘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수소는 가연성, 그러니까 폭발을 쉽게 해요. 아, 쉽게 폭발하고 네. 그다음에 수소가 분자가 가장 작거든요. 가장 작아서 그 어떤 가스관이나 이런 걸 해놔도 그 금속을 뚫고 나올 확률이 이게 과학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에 그 미국의 부시 정권에서 10여 년 전에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수소 에너지를. 네. 근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0몇 년 전에 하다가 안 하던 거를 실패한 거를 지금 울산에서는 막 글로벌 에너지 뭐 어쩌고 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그 최근에 뭐 백신 보급도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해서 안타깝던데 이런 것조차 글로벌 스탠다드 하나 못 쫓아가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이 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까 원자력 발전 비율이 제대로 그 관리가 안 되듯이 에너지 정책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심지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으로 인정을 받는 기술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세계 1등의 원전 기술, 그러니까 저기 중동에서도 우리 원전을 우리가 수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포기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원전을 또 외국에는 수출한다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문건에 의하면 북한에도 원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뭐 계획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장능인 우리 정치공장장님은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예전에 그 판도라라는 그 영화를 보고 네. 뭐 참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이런 뭐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할 때 네. 이런 추상적인 그다음 감정적인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결정을 하나 할 때도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요 그리고 그 원료들을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우리는 네. 원료가 안 나니까 네. 원료의 어떤 그 드는 비용이라든지 활용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기술의 활용도라든지 안정성 네. 안전성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성 최근에 그 탈원전 할 때도 네. 울주군의 그 서생 쪽에 계신 그런 주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지역 경제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에 항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한수원 또 그냥 국무회의 대통령이 하라니까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도 국민들은 네.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 경제성, 그다음 국제 스탠다드의 변화 등을 두루 살펴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술력이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안전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정말 더더욱 다방면으로 좀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신다면요. 그래서 최근 그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그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 산업자원부의 공무원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사 과정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게 전 산업부 장관이 그 탈원전을 하는 거를 자꾸 지시를 하다가 네. 공무원이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려는 방향으로 안을 들고 오니까 너 죽을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무서운 발언을 했다는 네. 사실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됐는데 네. 그런 이제 사실 뭐 여부도 물론 밝혀지겠지만 공포로서 국민과 공무원을 억압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압적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그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진리가 이길 것이다.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정치공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리플레이 그리고 정기고의 블라인드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